김수연은 초등학교 교무실에서 마지막 수업 준비를 마치고 시계를 보았다. 35세의 그녀는 벌써 교직 경력 10년 차였지만 여전히 아이들의 떠드는 소리에 지쳐 있었다. 수연 선생님,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제자 윤지가 교실 정리를 도우며 인사했다. 23세의 윤지는 교육봉사를 하는 대학생으로 수연을 언니처럼 따랐다. 윤지야, 고마워. 너도 수고했어. 수연이 가방을 챙기는 순간 핸드폰이 울렸다. 여보세요? 수연아, 우리 며느리 언제 들어와?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애교 가득한 목소리. 62세 시어머니 이영자였다. 어머니, 지금 막 학교 일 마쳤어요. 곧 들어갈게요. 그래? 빨리 와. 오늘 밤에 자장가 좀 불러줄 수 있지? 수연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시어머니의 이런 요청은 일주일에 서너 번은 기본이었다. 자식들을 모두 출가시킨 뒤로 영자는 마치 소녀처럼 외로움을 타며 며느리에게 애교 섞인 의존을 보였다. 어머니, 제가 자장가를. 왜? 우리 며느리 목소리가 제일 좋은데. 응? 한 곡만? 윤지가 수연의 난처한 표정을 보며 피식 웃었다. 수연 언니, 시어머님이 정말 귀여우시네요. 귀엽긴. 이 나이에도 왜 이렇게 소녀 같으신지. 수연은 중얼거리며 전화를 끊었다. 언젠가 시어머니의 이런 성격 때문에 집안에 무슨 일이 터질 것만 같은 불안한 예감이 들었다. 집에 도착하자 남편 준호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여보, 왔어? 엄마가 계속 며느리 언제 오냐고 물어보시더라. 알겠어. 어머니는 어디 계세요? 안방에서 뭔가 준비하고 계셔. 수연이 방문을 노크하자 영자가 환하게 웃으며 문을 열었다. 우리 며느리 왔구나. 자, 여기 앉아. 오늘은 특별히 차도 우려놨어.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별일 없어, 그냥. 심심해서. 수연아, 자장가 불러주기 전에 이야기 좀 하자. 영자는 수연의 손을 잡으며 소녀 같은 미소를 지었다. 수연아, 나 요즘 이상해. 마치 20살 때처럼 설레고 그래.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아니야, 그냥. 아직 내가 여자구나 싶어서. 거울 보면 주름은 있지만 마음만은 여전히 젊은 것 같아. 수연은 시어머니의 말에 당황했다. 62세의 영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색했다. 어머니께서 언제나 젊으시죠? 그치? 수연이도 그렇게 생각하지? 그럼 자장가 불러줄까? 네. 수연은 어쩔 수 없이 옛날 동요를 흥얼거렸다. 영자는 눈을 감고 행복한 표정으로 들었다. 자장자장 우리 아가 예쁘게도 잠을 자네. 노래가 끝나자 영자가 박수를 쳤다. 역시 우리 며느리 목소리가 최고야. 고마워, 수연아. 그날 밤 수연은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어머니가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 이상하다고? 평소와 다르게 없는데 너무 소녀 같아지신 것 같아서 걱정돼. 엄마는 원래 그러셨잖아. 너무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수연의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토요일 아침 수연은 늦잠을 자려 했지만 영자가 일찍부터 방문을 두드렸다. 수연아, 일어났지? 오늘 친구 모임 있다고 했잖아. 같이 가자. 어머니, 저는 집에서 쉬고 싶어요. 안 돼. 혼자 가면 심심해. 우리 며느리랑 같이 가야 기분이 좋아져. 하지만, 응, 한 번만. 우리 예쁜 며느리. 결국 수연은 시어머니에게 끌려 동네 커뮤니티 센터로 향했다. 실버 청춘 클럽이라는 모임 이름부터 민망했다. 모임 장소에 도착하니 영자와 비슷한 연령대의 여성들이 둥글게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여성이 있었다. 어머, 영자야. 며느리까지 데리고 왔네. 박선미라는 이름의 그 여성은 영자와 같은 나이지만 훨씬 우아하고 차분해 보였다. 응.
우리 수연이야. 초등학교 선생님이거든. 영자는 수연의 팔을 잡으며 자랑스럽게 소개했다. 수연은 시어머니의 지나친 애교와 발랄한 태도가 민망해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아이고, 며느리 참 예쁘네. 영자야, 복 많이 받았어. 모임이 시작되자 중년 여성들은 각자의 근황을 나누며 웃고 떠들었다. 영자는 그 중에서도 유독 밝게 웃으며 모든 이야기에 맞아요, 맞아요 하며 적극적으로 반응했다. 영자 씨는 정말 젊으시네요. 손녀딸 같아요. 다른 회원이 놀리듯 말하자 영자는 더욱 활짝 웃었다. 젊다고? 아직 마음만은 20살이니까 그런가 봐요. 그때였다. 모임 장소 옆 문구점에서 차와 간식을 가지고 온 남성이 있었다. 아, 민호 씨. 오늘도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감사해요. 천만에요. 어르신들 모임인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죠. 민호는 57세 정도로 보이는 남성이었다. 동네 문구점을 운영하며 이런 모임에 간혹 차와 간식을 제공해주는 따뜻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다. 영자의 시선이 민호에게 머물렀다. 그리고 민호도 영자를 보며 온화한 미소를 지었다. 처음 뵙는 분이시네요. 안녕하세요. 아, 네. 이영자예요. 이 옆에 있는 건 우리 며느리 수연이고요. 영자의 목소리에 평소보다 더 많은 애교가 섞여 있었다. 수연은 시어머니의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며 불편해했다. 반갑습니다. 민호라고 합니다. 민호는 정중하게 인사하며 영자에게 따뜻한 차를 건넸다. 그 순간 둘 사이에 미묘한 기류가 흘렀다. 박선미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살짝 표정을 굳혔다.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자는 계속해서 민호 이야기를 했다. 수연아, 민호 씨 정말 친절하더라. 나이도 젊고 듬직하고. 어머니, 그냥 친절한 거예요. 모든 분들에게 다 그래요. 그래도 뭔가 나를 특별하게 보는 것 같았어. 어머, 오랜만에 이런 기분이네. 영자는 마치 소녀처럼 볼을 붉히며 웃었다. 수연은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다. 시어머니가 남자에게 관심을 갖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었지만 너무 순진하게 접근하는 것 같아서 불안했다. 어머니,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친절한 거일 수도 있어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는 왜 이렇게 차가워? 시어머니도 아직 여자라고. 영자는 수연의 팔을 잡으며 애교를 부렸다. 며칠 후 영자는 핑계를 만들어 민호의 문구점에 자주 들르기 시작했다. 펜 하나 사러 갔다가 1시간씩 머물며 이야기하고 집에 와서는 민호가 해준 말들을 일일이 수연에게 전했다. 오늘 민호 씨가 그러는데 내가 젊어 보인대. 정말 60대 맞냐고 물어보더라고. 어머니가 그렇게 어려 보이긴 해요. 하지만 수연이 말을 잇기 전에 영자가 거울 앞에서 이리저리 포즈를 취하며 웃었다. 나도 아직 괜찮지? 수연아, 시어머니가 다시 사랑받을 수 있을까? 그 순간 수연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시어머니의 외로움이 얼마나 깊었는지 새삼 느껴졌다. 하지만 동시에 어머니가 상처라도 받으시면 어쩌지? 하는 걱정도 컸다. 어머니, 천천히 하세요. 너무 서두르지 말고. 알았어, 알았어. 우리 며느리가 걱정해주니까 고마워. 영자는 수연을 꼭 안으며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간절함을 수연은 놓치지 않았다. 그날 밤 남편 준호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여보, 어머니가 동네 문구점 아저씨한테 관심을 보이시는 것 같아. 엄마가? 정말? 응, 너무 들떠 있어서 걱정돼. 글쎄, 엄마도 혼자 지내시니까 외로우실 텐데. 좋은 분이면 괜찮은 거 아닐까? 하지만 너무 성급한 것 같아서. 준호는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았다. 다음 주 모임에서 상황이 복잡해졌다.
박선미가 평소보다 일찍 와서 민호와 대화하고 있었다. 민호 씨, 혹시 시간 되실 때 손자 학용품 좀 추천해 주실 수 있어요? 문구점 사장님이시니까 잘 아시잖아요. 선미는 영자보다 훨씬 차분하고 우아한 방식으로 민호에게 다가갔다. 영자가 도착했을 때 그 모습을 보고는 살짝 표정이 굳었다. 어머, 선미 씨도 벌써 와 계셨네요? 응, 일찍 왔어. 영자 씨도 왔구나. 선미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민호 곁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영자는 평소보다 더 밝은 목소리로 민호에게 인사했다. 민호 씨,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정말 감사해요. 아, 네. 안녕하세요, 영자 씨. 민호는 두 여성 사이의 미묘한 긴장감을 느끼며 어색하게 웃었다. 모임이 시작되자 영자와 선미는 은근히 신경전을 벌이기 시작했다. 요즘 운동도 하고 있어서 몸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선미가 말했다. 저도요. 민호 씨가 산책하는 게 좋다고 하셔서 매일 나가고 있어요. 영자가 즉시 맞받았다. 민호 씨가 그런 말을 하셨어요? 저한테는 요가가 좋다고 하시던데. 선미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다. 수연은 두 여성의 대화를 들으며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을 감지했다. 시어머니의 경쟁심이 불타오르는 것이 눈에 보였다. 민호는 난처한 표정으로 중재하려 했다. 아, 그냥 건강에 좋은 운동이면 다 괜찮은 것 같아서. 민호 씨는 정말 자상하세요. 저희 같은 나이에도 이렇게 신경 써주시고. 영자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나이가 뭐 중요해요? 마음이 젊으면 되는 거죠. 선미가 의미 있는 말을 던졌다. 모임이 끝난 후 수연은 시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어머니, 선미 이모님도 민호 씨에게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선미가? 에이, 그럴 리가. 선미는 원래 차가운 사람이야. 하지만 오늘 보니까. 수연아, 너는 너무 걱정이 많아. 시어머니가 눈치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영자는 토라진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수연은 시어머니가 생각보다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어머니께서 눈치 없으시다는 게 아니라 그냥 조심하셨으면 해서요. 내가 뭘 조심해? 나도 여자인데 좋은 사람 만나면 안 돼? 영자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날카로웠다. 5장. 민호의 과거. 며칠 후 수연은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었다. 동네 마트에서 우연히 만난 이웃 아주머니가 민호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민호 씨 말이야. 몇 년 전에 사업 실패해서 많이 힘들었다더라고. 그때 파산까지 했었다는 소문이 있어. 지금은 문구점으로 다시 시작했지만 빚도 많이 남았다던데. 수연의 마음이 무거워졌다. 시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다. 그날 저녁 영자는 평소보다 더 들뜬 모습이었다. 수연아, 민호 씨가 내일 같이 차 마시자고 하셨어. 어머니, 잠깐 민호 씨에 대해 할 말이 있어요. 수연은 조심스럽게 들은 이야기를 전했다. 민호의 과거 파산 경험과 주변의 소문들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영자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다. 그래서 뭐라는 거야? 과거가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어머니가 너무 성급하게 마음을 주는 것 같아서 걱정되는 거예요. 수연아, 사람은 누구나 과거가 있어. 나도 너희 아버지랑 힘들게 살았던 시절이 있었잖아. 영자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그 사람이 지금 얼마나 성실하게 살고 있는지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닐까? 과거 때문에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지. 수연은 시어머니의 말에 할 말을 잃었다. 시어머니가 생각보다 현명하다는 것을 느끼면서도 여전히 불안한 마음은 가시지 않았다. 하지만 어머니,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한다고 했지? 수연이가 걱정해주는 마음은 고맙지만 시어머니를 너무 애기 취급하지는 마. 그날 밤 수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시어머니의 단호한 모습과 민호에 대한 복잡한 감정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다음 날 수연은 학교에서 윤지와 상담을 하고 있었다. 윤지가 개인적인 고민을 털어놓는 중이었다. 언니, 사실 저희 삼촌이 요즘 여자분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대요. 삼촌이? 네, 저희 삼촌이 동네에서 문구점을 하시거든요. 민호라고 하시는데 수연은 깜짝 놀라 윤지를 바라보았다. 민호 씨가 내 삼촌이라고? 언니가 저희 삼촌을 아세요? 수연은 복잡한 마음으로 상황을 설명했다. 윤지는 놀라면서도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다. 어머, 정말 우연이네요. 수연 언니 시어머님이 그분이셨구나. 윤지야, 솔직히 말해줄 수 있을까? 내 삼촌은 정말 좋은 분이야. 윤지는 잠깐 생각하더니 진지하게 대답했다. 언니, 삼촌은 정말 좋은 분이세요. 과거에 사업 실패하셔서 많이 힘드셨지만 그 때문에 오히려 더 성실해지신 것 같아요. 사업 실패 이야기. 내가 알고 있구나. 네, 삼촌이 숨기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 경험 덕분에 사람들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게 됐다고 하시거든요. 윤지는 계속해서 삼촌에 대해 이야기했다. 삼촌이 그러시거든요. 시어머님이 정말 순수하고 아름다운 분이라고. 나이를 있게 만드는 매력이 있다면서. 그런데 동시에 조심스럽기도 하시대요. 조심스럽다고? 네, 시어머님이 상처받을까 봐서요. 삼촌도 과거 때문에 주변에서 좋지 않은 소문이 있다는 걸 아시거든요. 그래서 더 신중하게 접근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수연은 윤지의 말을 들으며 민호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그가 단순히 시어머니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언니, 시어머님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삼촌은 진심으로 좋은 분이에요. 하지만 수연의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 있었다. 시어머니를 향한 걱정과 민호에 대한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일주일 후 동네 모임에서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민호가 영자에게 공개적으로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영자 씨, 저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모임 분위기가 갑자기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민호와 영자에게 집중되었다. 영자 씨가 정말 좋습니다. 나이 차이가 있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영자 씨의 밝고 순수한 마음이 저를 많이 움직였어요. 영자는 얼굴이 빨개지며 감동받은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그 순간 박선미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잠깐만요, 민호 씨. 영자 씨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기 전에 알아야 할 게 있지 않을까요? 분위기가 싸늘해졌다. 선미의 표정에는 질투와 분노가 섞여 있었다. 선미 씨, 무슨 말씀이세요? 민호가 당황하며 물었다. 민호 씨 과거 말이에요. 사업 실패하고 파산했던 것뿐만 아니라 그때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영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선미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영자 씨는 너무 순수하셔서 모르시겠지만 이런 과거가 있는 사람과 만나는 게 정말 괜찮을까요? 나이 차이도 그렇고. 선미야. 영자가 처음으로 화를 내며 일어섰다. 그만해. 하지만 이미 분위기는 얼어붙어 있었다. 민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영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미안해요, 모두들. 저 때문에 분위기가 이상해졌네요. 수연은 시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를 듣고 마음이 아팠다. 시어머니를 데리고 급히 그 자리를 벗어났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영자는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 수연아, 시어머니가 정말 바보 같지? 이 나이에 뭘 기대한 거야. 그게 아니에요, 어머니. 선미 말이 맞아. 나는 너무 철없이 굴었어.
소녀처럼. 수연은 그제서야 시어머니의 소녀 같음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다. 그것은 단순한 철없음이 아니라 오랜 외로움과 삶의 공백을 채우려는 간절함이었다. 시어머니는 지금까지 가족들만을 위해 살아왔고 이제야 자신의 행복을 찾으려 했던 것이다. 어머니, 소녀 같은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어머니의 그런 마음이 아름다운 거예요. 영자는 수연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 네, 진심이에요. 어머니께서 다시 설레고 기대하는 모습이 오히려 부러웠어요. 며칠 후 민호가 집 앞을 찾아왔다. 수연이 문을 열어주자 그는 깊게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영자 씨 계신가요? 어머니는 지금 마음이 많이 상해 계세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왔어요. 제대로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수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민호를 안으로 안내했다. 영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며칠 사이에 많이 늙어 보였다. 영자 씨, 민호 씨, 왜 오셨어요? 영자의 목소리는 평소의 밝음을 잃어버리고 있었다. 선미 씨가 한 말, 틀린 건 아니에요. 민호는 솔직하게 시작했다. 저는 정말로 사업에 실패했고 파산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피해를 드렸어요. 지금도 그 빚을 조금씩 갚아나가고 있고요. 영자가 민호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영자 씨, 그 때문에 제가 영자 씨를 속이거나 이용하려 했던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실패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더 잘 알게 됐거든요. 민호는 영자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영자 씨의 순수하고 밝은 마음이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었어요. 나이 차이도 제 과거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그런 건 상관없어요. 영자 씨만 저를 믿어준다면. 민호의 진심이 담긴 목소리에 영자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민호 씨, 정말 괜찮을까요? 네, 괜찮아요. 우리 함께 새로 시작해봐요. 수연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마음이 따뜻해졌다. 시어머니가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선택하는 모습이 대견했다. 어머니가 행복하시면 되는 거예요. 영자는 수연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우리 며느리 고마워. 몇 개월 후 수연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자장가를 가르치고 있었다. 교실 뒤쪽에는 영자와 민호가 함께 앉아 있었다. 민호는 영자의 문구점 일을 도와주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있었고 영자는 예전보다 더 밝고 자신감 있는 모습이었다. 선생님, 이 노래 정말 예뻐요. 한 학생이 말하자 수연이 웃었다. 그치? 자장가는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마법 같은 노래야. 수연이 피아노를 치며 학생들과 함께 자장가를 부르기 시작했다. 맑은 목소리들이 교실을 가득 채웠다. 영자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미소를 지었다. 예전에 자장가를 불러달라고 애교를 부렸던 자신이 떠올랐다. 그때는 외로움을 달래려는 마음이었지만 이제는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자장가는 누군가를 위로하고 사랑을 전하는 노래였다. 수연이 학생들에게, 자신이 민호에게, 그리고 가족들이 서로에게 주는 따뜻한 마음과 같았다. 노래가 끝나자 학생들이 박수를 쳤다. 선생님, 우리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자장가를 불러줄 수 있을까요? 윤지가 물었다. 그녀는 이제 영자와 민호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며 모두와 친하게 지내고 있었다. 물론이지.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언제든 자장가를 나눌 수 있어. 수연은 교실 뒤쪽의 시어머니와 민호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민호는 영자의 손을 살짝 잡으며 속삭였다. 영자 씨 덕분에 저도 새로운 자장가를 배웠어요. 무슨 자장가요? 사랑의 자장가요. 매일 밤 마음속에서 흘러나와요.
영자는 얼굴이 빨개지며 민호의 팔을 살짝 꼬집었다. 이런 말을 이 나이에도 하시네요. 두 사람의 모습을 본 수연은 피식 웃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소녀 같았지만 이제는 그것이 단점이 아니라 시어머니만의 특별한 매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박선미도 결국 두 사람의 관계를 인정하게 되었다. 질투심보다는 진정한 사랑이 이긴 것이다. 수업이 끝나고 세 사람은 함께 집으로 향했다. 수연아, 오늘 저녁에는 내가 자장가 불러줄까? 영자가 장난스럽게 물었다. 어머니가요? 응. 이제 내가 우리 며느리한테 자장가 불러주고 싶어. 저도 함께 불러도 될까요? 민호가 웃으며 끼어들었다. 수연은 두 사람의 손을 잡으며 웃었다. 좋아요. 우리 모두 함께 자장가를 나눠요. 그날 밤 작은 거실에서 세 사람의 자장가 소리가 흘러나왔다. 영자의 약간 떨리지만 따뜻한 목소리, 민호의 낮고 안정된 음성, 그리고 수연의 맑고 정확한 가창이 어우러져 하나의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냈다. 자장자장 우리 가족 사랑으로 하나 되네. 노래가 끝나자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영자는 수연의 손을 꼭 잡았다. 수연아, 시어머니가 소녀 같다고 걱정 많이 했지? 이제는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의 그런 모습이 정말 아름답다는 걸 알았거든요. 민호도 고개를 끄덕였다. 영자 씨의 순수한 마음 덕분에 저도 다시 사랑하는 법을 배웠어요. 나이가 들어도 설레고 기대하고 꿈꿀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죠. 영자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럼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네요. 우리 모두 함께.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다. 영자의 소녀 같은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고 이번에는 그 웃음이 외로움이 아닌 진정한 행복에서 나오는 것임을 모두가 알 수 있었다. 수연은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구나. 그리고 때로는 소녀 같은 마음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것일지도 모르겠다. 그날 밤 세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편안한 잠에 들었다. 영자는 더 이상 외로움 때문에 자장가를 요청하지 않아도 되었다. 이제 그녀에게는 진정한 사랑과 가족의 따뜻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며칠 후 동네 모임에서 영자와 민호의 관계는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박선미도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고 다른 회원들도 두 사람의 진실한 사랑에 감동받았다. 영자 씨, 정말 행복해 보여요. 한 회원이 말했다. 네, 정말 행복해요. 이 나이에도 이런 기분을 느낄 수 있다니 감사할 따름이에요. 영자는 민호의 손을 잡으며 수줍게 웃었다. 여전히 소녀 같았지만 이제는 그것이 그녀만의 특별한 매력이자 강점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1년 후 작은 결혼식이 열렸다. 수연이 피아노를 연주하고 하객들이 함께 부른 노래는 다름 아닌 자장가였다. 자장자장 사랑하는 사람들아, 행복하게 살아가렴. 영자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여전히 소녀 같은 미소를 지었다. 민호는 그런 신부를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다. 결혼식 후 신혼부부와 수연은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다. 크지 않은 집이었지만 사랑이 가득했다. 이제 정말로 가족이 됐네요. 수연이 말했다. 응, 우리는 이미 가족이었어. 이제는 공식적으로 된 거고. 영자가 웃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마지막으로 함께 자장가를 불렀다. 자장자장 우리들의 사랑이여 영원하기를. 노래가 끝나자 영자가 수연을 꼭 안았다. 수연아, 시어머니 걱정 많이 했지? 이제 안심해도 돼. 네, 어머니.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다음 날 아침 수연은 새로운 마음으로 학교에 출근했다. 교실에서 학생들을 만난 그녀는 어느 때보다 밝은 미소를 지었다. 오늘은 새로운 노래를 배워볼까요? 네. 선생님, 무슨 노래예요? 사랑의 자장가요.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불러주는 노래. 수연이 피아노를 치기 시작하자 교실에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왔다. 그 순간 수연은 깨달았다. 시어머니의 소녀 같은 마음, 그 순수함과 용기야말로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진정한 힘이라는 것을. 나이가 들어도 사랑하고 설레고 꿈꿀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이다. 윤지도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다. 언니, 정말 행복해 보여요. 응, 정말 행복해.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걸 배웠거든. 학생들의 맑은 목소리가 하나둘 합쳐져 하모니를 이뤘다. 자장가는 이제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사랑을 나누고 마음을 전하는 특별한 언어가 되어 있었다. 수업이 끝난 후 수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저 멀리 문구점에서 영자와 민호가 함께 손님을 맡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두 사람은 여전히 소녀와 소년 같은 미소를 지으며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다시 모여 앉아 자장가를 불렀다. 이제는 일상이 된 그 시간이 그들에게는 가장 소중한 순간이었다. 자장자장 우리 가족 사랑으로 하나 되네. 영자가 새로 만든 가사로 시작된 노래가 끝나자 민호가 말했다. 매일 이런 시간이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나도 그래요. 이제야 진짜 가족 같은 기분이 들어요. 수연이 대답했다. 영자는 두 사람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글썽였다. 내가 소녀 같다고 놀렸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덕분에 이런 행복을 찾을 수 있었네요. 어머니의 그런 마음이 우리 모두를 변화시켰어요. 수연이 말했다. 앞으로도 계속 소녀 같은 마음을 잃지 마세요. 민호가 영자의 손을 꼭 잡았다. 그렇게 그들의 새로운 일상이 계속되었다. 영자는 여전히 소녀 같은 감성을 잃지 않았고 그것이 자신만의 특별한 매력임을 당당하게 받아들였다. 민호는 과거의 아픔을 딛고 진정한 사랑을 찾았으며 수연은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다. 자장가는 이제 그들 가족만의 특별한 언어가 되어 매일 밤 사랑과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